탄성계수, 과송비, 감쇄비, 전단파속도, 이게 전단파속도, 최저파속도 이런 것들을 시험을 해서 그 값들을 구하고 CPT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걸 구할 수 있죠. CPT를 가지고. CPT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3단의 강도 수압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 멤브레인을 이유죠. 이게 QC, FC, UC 세 가지 값을 구하죠. SPT로는 주로 사질토 집안에 쓰고 CPTU 가지고는 점성토, 사질토 다 쓰죠. 그리고 베인 테스트는 비배수 점토, 비배수 연약한 비배수 조건에서 우리 이 CPT를 뜰 수 없는 구간에 보통 베인 테스트를 많이 하죠. BMT 같은 경우는 안반에도 할 수 있어요. BMT는 그냥 공 내에다가 힘을 공 내에서 방사 방향에 압력을 줬을 때 얘가 이것도 응력가 그래프로 내고 다시 갔을 때 요 기울기 나오는 게 이걸 가지고 VPBS도 구하죠. VPBS도 구합니다. 네, 자시험 가지고. 그 DMT 같은 경우에는 멤브레인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서 여기에 몇 cm인가요? 여기에 값을 해서 여기에 따른 다시 수축량, 변형량을 가지고 하는 게 DMT, 딜라토메타 시험이고 DMT, 국내 재하시험 말뚝에서 많이 하죠. 말뚝의 지지력 판정도 합니다. 수평 지지력도 판단하고 연직 지지력도 판단하고 그리고 저런 강도 정수도 구하고 SPT로는 뭐 주로 이제 N치로 구하죠. N치 가지고 주로 하는 게 액상화 검토하죠. 우리 시추 주상도에 반드시 들어가는 SPT를 다 하고 그리고 CPTU 가지고는 연약 집안에도 쓰고 그 집안의 층후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죠. CPT 같은 경우 이 값을 가지고 QC, FC, UC 값을 가지고 이게 점토인지 자갈인지 안반에 가까운지 사질토인지 점성토인지까지도 판단이 가능한 게 CPT 시험입니다. 베인 테스트는 연약한 비례수 조건에서 베인 날개를 가지고 회전을 여기 D고 이게 H인데 H는 2D죠, 2D. 여기는 5D상을 회전을 어떻게 하죠? 6도 1분에 6도씩 돌려가지고 90도가 되면은 시험을 멈춥니다. 이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내 시험은 일단 현장 시험이 이렇고 실내 시험은 직접 전단 시험, 1초 압축 시험, 3초 압축 시험 어마무시한 것들이 있죠. 요거는 또 다시 조사에 가서도 또 공부할 거니까 일단 오늘은 실내 시험을 위주로 직접과 1축과 3축에 6번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 현장에서의 전당한도 측정이 아까 얘기한 것들, 개인 테스트, CPTU, 그리고 현장 능력에 따른 배수하중, 비배수하중이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조합축, 직접 전당, 이게 되죠. 이 파괴면이 결정돼 있죠. 얘는 사질토 주로 하고, 이거에 따라서 방향이 회전한대요. 주응력의 방향이. 여기 틈이 벌어지고 이 틈이 벌어지죠. 그래서 얘가 주응력은 반드시 이 방향으로 주는데, 이거에 따라서 방향이 회전하는 단점이 있다면 어디 있냐면 직접 전단 시험 저 뒤에 94페이지 가볼게요. 94페이지. 계열을 보면 직접 전단 시험은 상하가 분리된 전단 상자에 실어를 넣고 수평력을 가해서 안밀시킨 후에 수평력을 가하면서 전단력, 수평 변이, 수직 변이 등을 측정해서 간도 정수를 구하는 시험이다. 주로 사질토 집안에 이용되면 시험이 간단하다. 이게 세 가지 값을 이제 구한 거라 시험을 3번을 한 거야. 그냥. 그죠? 결국은 타워와 시그마. 얘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걸 눌렀을 때 전당력이 얼마, 이걸 눌렀을 때 얼마. 그래서 이 기울기를 가지고 C는 없죠. 사질토를 가지고 하니까. C 있긴 있는데 거의 없죠. 전단 상대 시로를 세팅한다. 직경 6cm, 6cm, 높이 2cm. 뭐하고 같아요? 세진 안미시면 같죠? 결국 요 쪼꼬빠이만 하다는 거예요. 쪼꼬빠이. 수직력을 가해서 안밀시킨다. 약 60분 소요. 일정 간격마다 수직 변형량, 안밀량을 측정한다. 6, 9, 15, 30초에서 60분까지 마다 연직 변형량을 측정하고 안밀이 완료되면 일정 변형률이 되도록 수평력을 가한다. 일정 간격마다 수평하중, 전단하중 및 수평 변형량을 측정한다. 약 1분 40초 소요. 대략 8mm 수평 변이에서 시험을 종료한다. 수직력을 변형시켜가면서 3, 4회 반복한다. 모아의 파괴 포락선을 그려서 C파일을 구한다. 장점. 시험이 간단하고 조작이 용이하다. 공시태 두께가 얇고 구조적으로 간극수가 쉽게 유출되므로 배수 전단 시험으로 본다. 그러니까 토를 하는 거죠. 전단면이 고정되어 있다. 결과의 정리가 쉽다. 전단 중에 측방 변이가 없다. 단점. 응력 집중이 발생해서 응력이 전단면에 골고루 분포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단면 중앙보다 모서리 부분에 응력이 집중돼서 진행성 파괴가 일어난다. 파괴 시에 전당 저항력을 측정하므로 파괴가 일어나기 전의 응력 상태를 모른다. 그러니까 얘가 빠그라질 때에 이 안에는 이미 어떤 상태가 일어났는지 모를 때 파괴 시의 값을 우리는 측정을 하니까 그 전 값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강국섭 측정이 안 되죠. 그리고 주응력이 방향이 달라진대요. 시험의 초기 및 파괴될 때의 주응력, 초기에는 1로 분명히 눌렀는데 파괴될 때는 이렇게 밀려 있다는 거지. 얘가 이렇게 밀면 얘는 일로 밀잖아요. 얘가 어떤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지. 배수 조절이 곤란하고 전단면이 고정되어 있다. 결과 정리는 전단 응력하고 수평 변형률 관계를 그려가지고 조밀한 모래하고 느슨한 모래인지 일추가축하고 똑같죠. 값은 결론은 응력과 변형입니다. 응력과 변형. 응력과 변형. 샌드, 미드샌드. 전단 응력, 수직 응력 관계는 똑같죠? 3축하고. 문제점이 아까 그 단점이고, 결론은 직접 시험은 간편할 뿐 아니라 시험 결과를 단시간에 획득할 수 있어서 사실토의 강도정 측정이 널리 사용되고 있고, 직접 전단 시험을 결정한 조밀한 모래 내부 마찰과 파이는 삼축 시험 구간값보다 2도 정도로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직접 전단 시험 장치는 흙과 다른 물체, 예를 들면 금속 면이나 콘크리트 면 사이 벽면 마찰각과 부착력을 측정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 직접 전단 시험은 일단 시험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시험이 있다라는 거는 이게 뭐 10점짜리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나왔는데 못 쓰면 억울하죠.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축압축 시험이에요. 직접 전단 시험으로는 거의 많이 안 나와요. 일축압축 시험으로는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 많기 때문에 일축압축은 그냥 3축 셀을 놓고 1축으로 그냥 이것만 쓰리라고 이걸로만 그냥 미는 거예요. 자, 개요. 점토 시료로 만든 원추형 공시체에 축 하중만 가해서 축 방향 변이량과 하중을 측정해서 강도 정수와 예민비를 구하는 시험이다. 강도 정수와 예민비까지 구할 수 있대요. 예민비까지. 압축, 1초 압축 시험은 표준 압축, 3초 압축 시험 중에 비안밀, 비배수 시험에서 구소국력을 세로로 취한 특수한 경우와 같다. 시험 조건은 포화되어 있어야 되고 균질해야 되고 전달 속도를 아주 빠르게 해야 된답니다. 5분에서 15분 정도. 시험 방법은 공시체를 시험기 본체에 세팅하고 0.5에서 1분당 2%의 변형 속도로 공시체를 압축한다. 20마다 하중값, 측방향 변이값을 읽고 압축 변형률이 15%가 되거나 시료가 파괴되면 압축을 종료한다. 파괴된 시료를 압축비 증가 없이 반죽해서 밀터 박스로 재성형한다. 재성형 시료를 반복한다. 응력 변형 그래프와 타오 시그마 그래프를 작성해서 일차 압축 강도, 예민비, 변형 개수 등을 구한다. 이 그래프는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장점은 시험이 간단하고 개인 오차가 적고 연약한 점토에는 편리하고 경험이 풍부하다. 그리고 단점은 점성토만 가능하고 비배수, 사질토는 성형이 안 되죠. 저렇게. 배수 조절이 불가능하고 경질 점토에서는 전남 파괴되지 않고 취성 파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고유기질토는 시험 과정에서 배부가 상당히 발생되므로 주의해야 된다. 특징 및 적용성은 보시고 결과 이용은 점토의 컨시스턴시를 추정하고 N치를 추정하고 N치 추준하는 방법 QU는 12.5N에서 N은 QU 나누기 12.5를 해준다든가 KPA를 봤을 때 또는 QU는 N 나누기 8을 해준답니다. 서로 반대값이죠. 서로 상반되는 값이죠. 변형계수 추정. 변형계수 우리 첫 시간에 했는데 변형계수 ES가 있었고 또 뭐 있었어요? 최적 변형계수 K 그리고 D가 있었나요? 이거는 뭡니까? 일축, 압축, 일축, 등방, 행방향, 변이, 구속상태. 기억나나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응력을 줬을 때 변이가 큰 힘으로 줘도 변이가 작게 발생하고 작은 힘을 줬는데도 변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얘는 작은 힘을 줬는데도 변이가 크게 발생했어요. 아무리 큰 힘을 줘도 변이가 작게 발생해요.
설명했죠? 하중 초기에는 큰 힘을 줘도 얘가 버틴다고, 어떻게 탄성을 가지면서. 근데 파괴점에 이르고 나면은 얘가 작은 힘만 줘도 많은 변형이 생기죠. 이게 뭡니까? 일축압축 변형계수 2죠. 이 값이죠. 등방은 처음에는 조금만 줘도 변형이 생기죠. 압축이 되니까. 근데 나중에는 압축이 되고 나서는 공국이 더 이상 없단 말이야. 이 큰 힘이 생기는 게 아무리 큰 힘을 줘도 나중에는 거의 변형이 안 생기죠. 이게 뭐예요? 이 줄기를 K라고 했죠. 등방일 때. 이때의 변형계수를 K라고 했고, 이때의 변형계수는 우리가 0계수라고 됐고, 이걸 ES라고 하죠. 이게 탄성론에서 하르가 이 ES를 뭘 했어요? Q, B에, ES에, 1-뮤의 제곱, IS를 심화량으로 했죠. 이게 하르의 식이죠. 이때 들어가는 ES가 이 ES입니다. 일축 압축일 때의 변형계수, 요 기울기. 일축 압축 결과에 변형계수를 추정하고, 변형계수는 뭐예요, 이게? 결국 이건데 중력과 변형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피크를 이루는데 피크가 여기가 입실론 100이죠. 50%에서 요 기울기를 가지고 요 값을 요 기울기를 변형계수로 쓰고 이게 뭡니까? 2분의 QU죠. QU면은 반값을 가지고 쓰죠. 그게 이 식이에요. ES는 이 입실론 50분의 2분의 Q 값이라는 게 요 그래프의 요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ES 뭐야? 일축압축. 강도의 변형 개수. 점착력 산정. 이 탄젠트 45 플러스 2분의 파이 QU. 이 점착력이 그거죠. 우리 모아 클로 여기에서 요 C값이잖아요. 요 C값. 이거를 QU로 봤을 때 이 값은 이 분의 QU 나누기 그냥 이 탄젠트 45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이게 파이면 45 플러스 2분의 파이죠. 베타. 이 삼각형을 가지고 하면 요 값은 요렇게 나와요. 이 식으로. QU 나누기 2 탄젠트 45 플러스 2분의 파이가 C값입니다. C값. 다음에 집안 계량분법에 대한 효과 판정. 일축압축을 가지고 그 시료를 따가지고 집안 계량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한 효과를 얼마나 나오느냐를 판단을 하는 게 일축압축. 결과에 이용이 많죠. 일축압축 시험. 일축압축 시험을 생각보다 많이 해요. 우리 현장에서 몰드 빠낼 때 일축압축을 하죠. 현장에서. 콘크리트 몰드 시료에 담아가지고 시험하는 28일 강도 시험하는 게 일축압축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안반에 가서는 똑같이 일축압축의 시험의 원리로 하는 게 뭐예요? 점화정이죠. 브라질리언도 그 원리예요. 브라질리언 그 힘을 가지고 쪼개지는 인장 시험을 하는 게 브라질리언 시험이죠. 예민비는 QUR분의 QU인데 QUR분의 QU 값이 예민비죠. 계란 시도. 이는 뭐예요? 익스트로피 처음에 원래 계란가 쓰기 전에 한 요값 강도비. 예민비하고 강도비하고 다릅니다. 실무 적용 시 예민비가 큰 점토가 교란되면 크고 예민비가 큰 점토는 키클레이 발생이
나타나고 쉽게 액체처럼 유도가 되는 뭐예요? 액상화가 나타나고 예민비가 클수록 응격유도 이방성에 대한 영향이 크다. 시료가 결란되면 예민비가 작게 평가되므로 정확한 판정을 시료 결란을 위해 최소화해야 된다. 근래에는 약간의 변이에도 쉽게 결란되므로 이해해야 된다. 어쨌든 일축 압축을 가지고 변형계수도 추정하고 예민비도 뭐 활용하고 컨시스턴시도 추정하고 n값도 찾고 점착력도 산정하고 일축 압축 시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축 압축 시험을 더 안 할게요. 제일 쉬운 일축 압축 시험이. 어쨌든 집안의 강도동수 판정을 위한 전자강도 시험 중에서 일축 시험은 이 정도는 썰을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 가지고 쭉 약간 정리를 한번 해놓으세요. 이런 변형계수 구하는 것과 효율값 이런 식들까지 유도를 할 수가 있으면 좋겠죠. 일축압축 시험을 가지고. 다음에 삼축압축 시험. 유유 CU 삼축 셀에 넣고 과정이 두 가지가 있죠. 판매 과정, 레이드 단계라고 하고 시료 성형이죠. 메이드는 시료 성형이 삼축 셀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멤브레인으로 싸죠. 그리고 위에 될 것이고 이게 압력을 가할 것이고 여기에서 수국지가 있죠. 이게 수국지를 잠그느냐 여느냐 그리고 여기 밖에는 물로 채워져 있어요. 흙이 포화되어 있어야 돼요. 이 흙을 포화시키기 위해서 시험 보면 시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흙이 마른다고. 이 흙이 마르면 이게 강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포화를 시키기 위해서 뭘 하죠? 배합을 줘요. 배합을. 이 배합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물이 안 빠지게 해줘야 되고 물이 안 마르게 해줘야 되고 여기에 뭐 외국에는 이게 기름을 채운대요. 근데 보통 물을 채워서 합니다. 시험을 하는데 안밀 과정에서 이 이제 안밀 과정 뭐예요? 시그마 3를 같이 줘요. 이쪽도 시그마 3, 이쪽도 시그마 3. 이게 안밀 과정이에요. 얘를 압축을 시키는 거죠. 안밀 과정에서 물을 안 빼. 그러면 unconsolidation. 전단 과정에서 또 물을 안 빼. 그러면 이것도 unconsolidation, undrain. undrain. 생각이 안 나. 일단 이때도 물을 안 빼주는 게 유유시험이고 CU시험은 안밀 과정에서는 물을 빼죠. 이 물을 빼요. 그러면 얘가 많이 줄어들겠죠. 많이. 그런 상태에서 전단 과정에서는 물을 안 빼고 전단은 뭐예요? 여기다가 축차압력을 주죠. 이 두 개를 더하면 시그마 1이 되나요? 처음에 요거를 줄 때가 메이드 단계고 이거를 줄 때가 전단
초학력 파괴 단계 이 두 가지 시험을 하는 게 삼초압축 시험입니다. 안밀 단계에서도 물을 빼고 선단 단계에서도 물을 빼는데 이거를 잘 안 하죠. CD 시험을. 그냥 똑같이 하는데 컨솔리데이션 트랙 이때는 다 시험을 하죠. 이때 물 빼줘. 이때 똑같이 물 빼줘요. 근데 뭘 하느냐면 간극 수압을 측정. 해석에 있어서 배수 하중에 비배수 하중이냐는 그냥 유형력이냐 이걸 갖고 판단을 하죠. 저능력으로 하느냐 유형력으로 하느냐. 저능력은 간극 수압을 측정을 안 해. 저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유형력은 이때 생기는 간극 수압을 이유를 측정을 해가지고 하죠. 이때 강도 정수가 어떻게 돼요? 얘는 E, U, 하이 U가 되나요? 얘는 C, U, 하이 CU가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프라임, 하이 프라임 되죠. 우리 이걸 제일 많이 쓰죠. 얘는 CD, 하이 D로 그냥 우리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강도 정수는 이때 시험을 하면 이 값이 나오고 이 값이 나오고 이 값이 나온다는 거를 네, 요거는 뭐예요? 유형력이에요. 얘는 저능력이죠. 유형력이냐 유형력이냐 이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점토에 점토와 사질토가 있는데 점토 수계수가 너무 낮아서 안 빠진다고 판단을 하죠. 우리가 뭐 축조를 하든지 축조를 할 때 이때 집안 상태 절취를 하든지 뭐 어떤 상태든지 단계 성토를 하든지 뭐 자연사면 위에 수박토를 하든지 점토 집안은 주로 저능력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질토 집안은 유형력으로 해석을 하죠. 이건 현장에 맞게 이 값들을 어느 현장에는 어떤 값을 쓸 것인지 이 현장에는 이 값을 쓰고 저 현장에는 저 값을 쓰고 이거를 찾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결국 현장에 어떤 현장에 어떤 값을 그거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게 어디다 쓸까요?